네, 안녕하세요. 댕작가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노매드 스컬프트를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할 때 오브젝트를 추가해서 합치거나 아니면 분리하거나 오브젝트를 활용하는 그 메쉬를 활용해서 작업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강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들이 기본적인 메뉴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번 영상은 각 기능에 대해서 실제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니까 한번 영상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노매드 스컬프트를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스피어가 하나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면 이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동일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시미터리 기능이라고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 기능 때문에 좌우에 데칼코마니처럼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버튼을 비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한쪽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무조건 체크를 한번 하시고, 동일하게 작업을 하신 이후에 마무리를 할 때쯤에 비활성화 시켜서 추가적인 디테일을 주는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업물들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좌우 대칭으로 계속 작업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시미터리 버튼을 꺼서 이제 무브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정을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코를 조금 비튼다라든지 좀 이제 표정을 심심하지 않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턱도 조금 돌아갔어요. 완전히 좌우 대칭의 경우에는 좀 이제 아무리 잘 만들어도 보기 심심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작업 마지막에 이 시미터리 기능을 꺼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이 헤어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고, 입 모양의 이제 그런 틀어짐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테크닉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기본적인 메쉬를 일단 삭제를 하고요. 이 씬 카테고리에 가보시면 여기에 다양한 도형을 선택해서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스피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화면 정중앙에 이렇게 스피어가 한 개가 출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을 잡아줄 수 있는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제 이 부분을 내가 똑같은 메쉬를 두 개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동을 시켜주고 나서 이 미러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 화면의 정중앙을 기점으로 똑같은 스피어가 한 개가 더 활성화가 되었죠. 근데 아직은 내가 여기 보시면 브러쉬들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왜 안 보이냐면 내가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확정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브러쉬나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한 요소들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어를 뭐 좀 더 스케일을 이렇게 조절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형태로 위치와 형태를 잡아주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불투명하게 두 개의 메쉬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브러쉬 항목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이제 이 화면 정중앙을 기점으로 동일하게 스컬핑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씬으로 가보시면 이 메쉬라는 카테고리 안에 하나의 메쉬라는 카테고리 안에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만든 펭수 같은 거를 본다면 이 몸통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메쉬는 하나거든요. 메쉬는 하나인데 한쪽 팔은 들고 있고 한쪽 팔은 내리고 있는데 하나의 메쉬로 되어 있죠. 몸통을 먼저 제작을 한 다음에 팔에 대한 모델링을 별도로 제작을 했어요. 이제 한쪽 팔은 들고 이 세 가지 메쉬를 합쳐서 하나의 메쉬처럼 이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각각의 오브젝트를 별도로 생성을 해서 하나의 메쉬로 합치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형태를 한번 잡아주고요. 여기에다가 스피어를 추가를 해볼게요. 미러를 시킨 다음에 스케일을 한번 잡아줘 보겠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탐원형을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스케일을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있는 탐원형에서 이 가로 세로의 라인을 잡아서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고, 방향의 끝에 점들이 있잖아요. 이 점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이렇게 형태감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좌우에 똑같은 메쉬가 생성이 됐죠. 이렇게 이 씬으로 가서 보게 되면 이 바디는 스피어라는 메쉬 안에 개별로 되어 있고, 이 메쉬라는 항목에 팔이 2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무브 툴로 이렇게 막 움직여 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와이어를 선택을 하고 보시면 좀 이렇게 와이어가 되게 막 흐트러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이제 정교한 작업을 하게 될 때는 이런 와이어가 쌓이면 쌓일수록 폴리곤이 일그러져 있거나 늘어나 버려서 제대로 된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이런 와이어를 다시 정렬해주는 작업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이 두 메쉬를 하나로 합쳐보는 작업을 해볼게요. 보시면 선택한 부분만 이렇게 밝아지죠. 씬 쪽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선택한 메쉬만 이렇게 컬러가 먹어져 있고, 선택되지 않은 팔 메쉬 쪽은 비활성화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동시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전부 다 하얗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아래에 있는 심플 머지를 누르게 되면 하나로 합치게 되었죠. 보시면 메쉬도 조금 전에 일그러졌던 형태의 그대로 메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컬핑을 했을 때 대충 보면은 이제 하나의 메쉬처럼 보이지만 경계면이 계속 남아있죠. 이렇게 드로잉을 할 때는 합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부드럽게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원래 서로 간의 경계면이 두드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지긴 했지만 하나의 메쉬가 된 건 아니거든요. 와이어를 보시면 더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스피어라는 이름의 카테고리 안에 합친 것 뿐이지 제대로 이제 융합이 된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다시 이제 합치기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이 두 메쉬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복셀 버즈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경고 메시지가 뜨거든요. 폴리곤이 재정렬이 돼요. 내가 만들었던 밀도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고로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뜨거든요. 합치기 전에 이 몸통의 와이어의 흐름과 이 팔 부분의 와이어의 흐름이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한번 유의 깊게 보시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복셀 버즈를 누르고 OK를 눌러볼게요. 균일하게 와이어가 재정렬이 됐죠. 그리고 이 경계면도 자세히 보시면 다 이어져 있어요. 경계면이 안 나타나죠. 하나의 메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어색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 살을 붙여가면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아까 경고창이 한번 떴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제가 OK를 눌렀을 때 적당히 저는 나쁘지 않은 와이어의 배분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작업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다르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복셀 머지 아랫부분에 보면 레졸루션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지금 213으로 되어 있는데 눈금표가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우측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왼쪽으로 쭉 밀어서 한 100 정도로 줄여 볼게요. 100 정도로 줄이고 복셀 버즈를 눌러 보겠습니다. 보시면 합쳐졌는데 와이어가 굉장히 아까보다 간격이 넓어졌죠. 이 복셀 버즈를 작업을 하기 이전에 어떤 디테일한 묘사를 작업을 했다면 여기 수치에 따라서 디테일들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대로 여기 수치를 올려 볼게요. 밀도를 한 313 정도로 올리고 누르게 되면 밀도가 굉장히 좁아졌죠. 이런 합치는 작업을 작업 후반부에 하게 된다면 디테일하게 잡아놨던 자잘한 부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복셀 머지의 이 수치에 따라서 합쳤을 때 어느 정도의 폴리곤 양을 가지고 폴리곤이 재정렬이 되는지 이제 체크하면서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쪽 팔을 한번 내가 들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은 합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쪽 팔만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기즈모라는 항목을 체크를 하게 되면 회전 툴이 생기면서 이렇게 회전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먹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메쉬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한쪽 팔만 들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시미터리 기능을 해제를 하고 이쪽 팔만 올려보는 작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디즈모를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방향과 위치를 한번 다시 잡아주고 한쪽 팔이 드는 모습을 쉽게 할 수가 있죠. 이 마스킹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가 칠하지 않은 부분, 여기에만 칠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게 되면 칠하지 않은 부분만 이렇게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죠. 마스크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나서 여기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마스크에 대한 다양한 세팅을 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내가 이 칠한 부분을 다시 마스킹을 해제를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언마스크 버튼 눌러서 이렇게 칠해줄 수가 있죠. 칠해진 부분을 다시 지워서 없애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마스크 브러쉬가 선택된 상태에서 아이콘 눌러서 클리어를 누르게 되면 말끔하게 지워지고요. 혹은 이렇게 지웠는데 마스크 기능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경계면이 굉장히 도트가 튀는 것처럼 좀 이쁘지 않게 경계면이 나와 있죠. 그런 부분은 블러를 눌러주시면 부드럽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폴리곤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토폴로지 항목으로 가셔서 서브 디바이드 단계를 이렇게 올려주고 나서 마스크 기능을 조금 전보다는 경계면이 좀 더 선명하게 그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해놓고 블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 영역을 잡아준 다음에 추가적인 작업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스크를 반대로 인버트 버튼으로 반대로 뒤집어 주거나 블러로 경계면을 부드럽게 잡아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샤픈으로 날카롭게 잡아주거나 아예 지워주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좀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팔에 대한 묘사가 끝났다면 다시 합쳐서 경계면을 부드럽게 이어볼게요. 복사를 버튼을 눌러서 하나를 합쳐준 다음에 자, 대충 이렇게 팔을 든 것 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추가적인 디테일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완전 초반부터 이렇게 잡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에서 좌우 팔을 다 또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쪽 팔 디테일 만들고 이쪽 팔 디테일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좌우 대칭으로 형태감을 다 잡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합치는 작업을 해도 되고요. 좀 실사라든지 좀 디테일한 작업일수록 폴리곤의 디테일을 잃게 되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심플 머지 같은 기능들로 그냥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심플 머지라든지 복셀 머지, 어떤 합치는 방법이 자기 작업물에 어울리는지 잘 적합한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쉬를 한번 좀 잘라보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 정도의 메쉬를 제가 한번 잘라보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잘라내거나 편집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씬 항목에 가셔서 박스를 선택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각도를 이렇게 잘 맞춰주신 다음에 제가 이 경계면까지 잘라낼 거거든요. 선택된 상태에서 눈을 감겨 놓고요. 빗금 처리가 되죠. 이 부분에 이 메쉬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선택을 했을 경우에 그 상태에서 이 스피어를 체크를 하시고 복셀 머지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사라졌죠. 조금 전에 박스가 있던 이 경계면 있죠. 이 경계면을 남겨놓고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좀 어중간하게 위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손이 지금 삐져나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남겨지게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복셀 버지라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작업을 할 때마다 이 폴리곤이 재정렬이 되기 때문에 디테일들이 계속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더 심플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트림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트림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 라인을 체크를 해볼게요. 라인을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하얀색 영역이 생기거든요. 이 하얀색 영역에 메쉬가 들어오면 바로 잘립니다. 이렇게 말끔하게 잘렸죠. 자, 이렇게 메쉬를 가지고 합치는 여러가지 방법, 그 다음에 이 메쉬를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서 선택한 부분만 움직여주는 방법, 작업하고 있는 메쉬를 어떻게 잘라내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작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작업 초반에 보여드렸던 팽수라든지 이런 라이언과 춘식이라든지 다양한 작업들을 해볼 수 있거든요. 본인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작업의 기능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 기능들을 또 설명하는 강좌로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지금까지 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